네, 안녕하십니까. 트리플 다이몬드 김희입니다. 자, 제가 새해가 밝아서 오늘은 어떤 거를 이야기해 볼까 했는데요. How to live.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우리 계획을 하게 되죠. 또 목표 설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히 우리 정말 어떻게 목표를 세우면 또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어떻게 그러면 그 계획들을 실천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How to Live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도 불안정했겠죠. 자라나면서 항상 불행적인 일들이 왜 나한테만 닥칠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자라났고요. 그리고 항상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요, 다 F학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능력도 없었죠. 자, 그래서 생계를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호텔에 취직해서 설거지나 아니면은 굳은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당연히 학교 졸업은 못했겠죠. 그리고 진짜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이렇게 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 추운 겨울에 이게 트럭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누군가는 성공해서 부유하고 따뜻하게 이 추운 겨울에도 잘 살아가는데 왜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은 이 추위에 떨면서 깨어나야 하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자, 그 결과 이 사람이요, 성공에는 원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을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서 시간당 8억 원에 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동기부여,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자, 이런 책들을 쓴 사람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목표나 성공학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쓴 사람입니다.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인데요. 정말 이 사람에게 그런 과거가 있어서 이런 책들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성공에는 이런 말들이 있죠. 처참할수록 아름답다. 과거가 처참할수록 정말 아름다운 결과나 아름다운 성공들이 그 속에서 꽃피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책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행하는 능력이라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부터 우리에게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이 어떻게 붕 뜨는 느낌이라면요.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요. 목표가 바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지만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목표를 세울 때는요,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꿈의 목록을 적어라라고 꼭 얘기를 하죠. 꿈의 목록을 적는 이유는요, 적는 순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세워져야 내 꿈의 목록이 일단은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은 목표를 세우고, 내 성격에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본인에 대한 한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짓지 말고, 일단 한번 목표를 정말 원하는 걸 해보시고, 그거를 이루었을 때 나의 꿈들이 어떤 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적어보는 건데요. 목표를 정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이건 뭘까요? 푸시업을 하는데요. 내가 몇 개를 했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이어트하고 좋은 몸을 가질 거야. 이게 목표예요. 새해에는 건강한 몸을 가질 거야. 이런 게 목표인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거는요, 정확한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냥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 푸시업을 30개를 했는데 오늘은 20개를 했네. 그럼 왜 10개를 덜 했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30개 했고 이번 주는 30개를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양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양을 내가 이번 주에는 몇 개 했고 다음 주부터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몇 개씩 더 늘려나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양을 규정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진 목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예시를 들면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매달 100만 원씩 모아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200만 원을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거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측정을 했죠. 100만 원씩 모으겠다.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양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제서야 명확한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그리고 목표는요,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100만 원씩 3달을 모았는데 250만 원이 됐어요. 그 왜 250만 원이 됐지? 아, 내가 저번 달에 50만 원을 조금 더 많이 썼구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에 쓰여졌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조금 아껴서 400만 원을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보통 반성보단 좌절을 하기 쉽게 되는 건데요. 좌절하게 되면은 목표는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반성은요, 나를 성장시키게 해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목표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고, 아,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내가 더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 행동의 법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좌절하는 순간은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 목표를 우리가 새해에 다 세우지만, 금방금방 픽픽 쓰러져서 포기하거나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 좌절 속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좌절이 오는 거거든요. 나 같은 건 안 돼. 감정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로서 측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갈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고 돈을 더 불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가시는 분들, 이런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그 내가 원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해당 분야, 내가 거기서 성공하고 싶은 분야의 책과 CD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요,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전 너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아메이 시스템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과 CD, 탱코에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성공을 하고 더 많은 수익과 더 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능력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하라는 거예요. 책과 CD,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자꾸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노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해당 분야 전문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이 CD 듣고, 그리고 미팅 참석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들어오면요, 이 분야에서 성공하신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책, CD, 미팅 참석, 이런 것들이겠죠. 정말 탱코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이아몬드나 그 이상핀이나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칙도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하루 1시간, 2시간이요,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관절함과 상관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은 누적이 됩니다. 이 누적은요, 성취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내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여기서 쌓이는 지식들이 향상이 되면서요,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아메이를 할 때 대부분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가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가왔을 때 내가 잘 대처를 해주지 못했을 때, 나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왔을 때 내가 팔로우업을 잘 해줄 수 없어. 그런 능력들.
그런 거에서 '나는 좀 안 되나 봐.' 이런 의기소침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는, 없을 때 저는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파트너가 없을 때 하루 1 시간에서 2 시간씩 매일매일 CD와 책과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정말 스폰서들, 그다음에 형제 그룹들,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실적을, 많은, 그리고 그 경험을 쌓은 그런 사장님들, 리더님들의 CD들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 투자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겠구나.' 이런 성취 능력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쌓는 거에는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1 시간, 2 시간씩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자, 과연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몇 번을 시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보통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측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어떤 것들을 도전을 해요. 근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장애물은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가 보지 않은 곳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냥 돌멩이도 이게 지뢰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 보지 않은 일, 가 보지 않은 길을 그냥 시작하는 동시에 그냥 우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모르니까요. 저게 돌멩인지 지뢰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지구에서 사는 지구인들이요, 화성에 가면요, 환경 조건은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앞에 깔려 있는 게 그냥 돌멩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발걸음이 몇 걸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가 보지 않은 곳이니까 '그냥 갈 수 있어. 이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시도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나오면은요. 보통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시겠죠. 그리고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 목표를 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이 왔을 때. 자, 우리는요, 목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집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집중을 정말 온전히 내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요,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해결책보다 우리는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과 성취를 하게 되면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먼저 생기는데요. 성공과 성취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피해야 되는 것들이 또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이 두려움과 의심은 왜 나오냐면요, 무지와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그 길을 모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나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또 부정은 부정을 낳으면서요. '이 일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처음에 어떤 비전을 보고 시작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고 성취를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지만 한 발짝도 떼기 전에 그냥 두렵고,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루에 1 시간에서 2 시간을 꾸준하게 어떤 원칙을 정하는 거죠. 성공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책과 CD를 보면서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쌓이면요,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이 용기와 확신은요, 정말 큰 자신감이 되는데요. 이 자신감이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들 못할 일이 없겠죠. 독일 철학가 괴테 아시죠?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으면요, 먼저 그 자격을 갖춰라. 그 자세를 갖추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취하고 싶으면요, 그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자격은요, 처음부터 누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두려움과 좀 좌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머뭇거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을 정한 대로,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걸 한번 지켜보자.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려면 학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인맥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상은 성공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그 분야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칙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성공할 때는요. 인간관계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가치 있는 사람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게, 이 공정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있는데요. 내가 어떤 걸 예상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무한하게 베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떠한 예상치도 못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베풀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원하지 않고 하나 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냥 바라지 않고 하나 주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했을 때 내가 힘이 들고 어떤 게 필요했을 때요, 그게 예상치 못하게 또 더 배로 해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처음에 시작은 베푸는 거 하나로 갔지만 정말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을 많이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쫀쫀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목표를 적는 거예요. 목표를 체크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한을 두셔야 됩니다. 그냥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것보다는요. 내가 6개월 안에 몇 킬로를 뺄 거야. 이런 기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달 몇 킬로씩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다시 내가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이 목표를 6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정했는데요. 6개월 동안 사실 우리가 지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오늘 동기부여 엄청 받았어. 근데 내일은 또 이렇게 축 처져. 이렇게 될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은 내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라.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할 때 이런 원칙들, 미팅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루비를 갈 거야, 다이아몬드를 갈 거야, 이런 거 이전에 나를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 오디오와 CD를 듣지 않는다. 음원을 듣지 않고서는요, 사실상은 제가 배운 사업은 그랬습니다. 저는 CD와 오디오 성공자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요, 막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저의 태교였거든요. 그냥 그런 CD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도 해냈는데 왜 내가 못할까 봐,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받아요. 그러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저는 최고의 태교라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생각들이요,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곳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 그러다 보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고요. 이 목표는 현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딩그라지오시라고 아시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노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이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노숙자가 어떻게 이렇게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 사람 지금은 성공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시초는 노숙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또 주의가 산만해서, 혹은 또 일을 미루고 있다. 뭐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시간이 부족해요. 또 주변이 막 애가 울어서 저 애들이 많아서 산만해요. 또 일을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쩔쩔매요. 이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는 혼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꼭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될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표가 있으면 뭔가 내가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목표를 모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일을 딱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과 그렇다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인생이 막 흐지부지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목표를 모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다가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저는요, 글쎄요, 예를 이렇게 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요, 이 한순간 한순간 목표가 없고, 제가 집에서 아이만 케어했을 한 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뒤돌아보니까 제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딱히 아이를 키우는 게 좋아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아이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사업적인 눈치만 살피다가 그냥 쓸데없는 뭐 이게 뭐 다른 일에 한다거나 뭐 나의 보상이라고 핸드폰을 본다거나 애들 재워 놓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목표가 반대로 뚜렷하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오늘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저 오늘 진짜 제가 목표는 정말 맞거든요. 저 그거 너무 하고 싶은데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거짓은 아니고요. 진짜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죠. 측정돼 있고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지티브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금유 타기를 할 때 그 앞에 선 그 리더, 가이드가요. "자, 이 길로 가 주세요. 자, 이쪽으로 트세요."라고 해서 파지티브 포인트를 집어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말대로 가면요. 급류를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그게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리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이드라는 리더라는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은요, 수없이 그 급류를 타본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배가 뒤집혀진다.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스릴 있게 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짚는 곳으로 가면은 재미있게 우리가 급류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의 파지티브 포인트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해나갈 때요, 우리의 스폰서,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들이요, 파지티브 포인트를 짚어주는 리더입니다. 그분들은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방향을 틀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 길로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길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요맘쯤 됐을 때는 요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파지티브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장애물이 있을 때도요, 이 파지티브 포인트를 집어주는 우리 리더, 우리 스폰서가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어떠한 장애물도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물이 더 이상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나의 목표가 뚜렷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야 할 곳을 확실하게 알면요, 나를 막는 장애물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아가야 될 곳도 없고 마음만 들떠서 '나는 성공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목표는 진정하신가요? 진정하다라는 얘기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신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지티브 포인트를 알려줄 리더가 함께 하십니까? 나의 목표가 구체적이더라도요, 그게 실패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하고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요, 나에게 파지티브 포인트를 알려줄 리더가 함께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럼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요, 위에 세 가지가 정확하게 지켜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없어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스폰서와 함께 목표와 또 구체적인 목표들을 정하시고, 자,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이렇게 상담하시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성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으세요.
목표를 계속 적고 계속 체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라고 했어요.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크하래요. 체크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원칙을 정하시고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도 또 놀랍니다. 우리 고개더를 쓰고, 그리고 주간 계획표를 쓰고, 그리고 그걸 항상 체크해 나가고, 그리고 또 스폰서한테 가져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메이는 사업입니다. 아메이는 판매가 아니고요. 모든 건 판매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쨌든 빅 비즈니스,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메이를 소비자처럼 물건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 따라서 새해에 여러분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정말 성공의 길로 가시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